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가 있죠. 바로 컨트롤 F와 컨트롤 H, 찾기 및 바꾸기 기능입니다. 만약 이 기능을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신다면 함수로 자동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각 지점별로 직원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영기라는 직원은 어느 지점에 어떤 직급일까요? 또는 최사라는 직원은 어느 지점에 어떤 직급일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값을 검색을 하면은 각 지점과 직급을 자동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밑에 공식을 적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점을 검색할 겁니다. 세로 방향으로 검색할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입력된 공식을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입력된 작은 따옴표는 제외하고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복사한 공식을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네임 오류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비어있는 셀이랑 같이 범위를 선택해 줄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찾기 및 바꾸기를 할 건데, 셀을 하나만 선택을 하고 찾기 및 바꾸기를 하시면 전체 시트를 대상으로 값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서 찾기 및 바꾸기를 하시면 선택된 범위 안의 값만 찾아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축키 컨트롤 H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할 범위는 지점이 입력된 B3셀부터 B11셀까지죠. 그래서 찾을 내용은 출력 범위고요. 바꿀 내용은 B3부터 B11까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 범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는 우리가 찾을 값을 검색한 범위인 C3셀부터 F11까지예요. 그래서 바꿀 내용으로는 C3부터 F11까지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을 값은 우리가 값을 입력할 범위인 I2셀이 되겠죠. 그래서 찾을 내용은 찾을 값이고요. 바꿀 내용은 I2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름을 이태훈 또는 최윤승 입력할 때마다 각 직원의 지점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방향 검색 공식도 출력 범위만 바꿔서 공식을 입력해 주시면 넓은 방향으로 검색하는 VLOOKUP 공식이 완성됩니다. 이 공식에 대한 자세한 동작 원리는 라이브 강의 중요 내용 편집 영상으로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알아봤던 이런 여러 가지 VLOOKUP 함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 공식을 살펴봤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이 있었어요. 바로 인덱스 매치 함수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범위가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긴 범위에서만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 범위를 넓게 지정해서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NA 오류를 반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매치 함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경우인데요. 각각의 지역마다 후보자가 출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정솜이라는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솜이라는 후보자가 어떤 당인지 알고 있어요. 멋지당에서 출마했다 라고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매치 함수로 여기를 지정해주고 인덱스 함수로 여기를 지정해주면은 인덱스 매치 함수로 이 지역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당을 알고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이 어딘지를 몰라요. 값을 줘야 할 범위를 이렇게 넓은 범위를 봐야 될 때에는 매치 함수로는 값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조건을 검색해서 결과값을 불러와야 할 때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에 더해서 거기 더하기 if 함수 배열 수식을 사용하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공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이 공식은 예제 파일에 적어 드렸는데 이 공식의 동작 원리를 한 단계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의 위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왼쪽 모서리에 숫자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2를 클릭해 볼게요. 2를 딱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숨겨진 범위가 표시가 되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버튼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능은 그룹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능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위에 데이터 탭에 오시면은요. 데이터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그룹 보이실 거예요. 이 그룹 기능 사용하시면은 전체 열이나 또는 전체 행을 그룹화해서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숨기거나 또는 숨기기를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 기능의 단축키는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왼쪽 방향키를 입력하시면은 그룹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당 범위를 쭉 드래그하신 다음에 단축키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룹이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클릭하시면 숨겨지고요. 더하기 클릭하시면은 그룹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게 화면이 작아서 이 공식의 동작 원리를 단계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틀 고정을 통해서 좀 더 보기 쉽게 바꿔줄게요. 여기 JR 클릭해 볼까요? 보기에 오시면은 여기 틀 고정 보이실 거예요. 틀 고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틀 고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틀이 고정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이 틀 고정 단축키는 Alt, W, F, F예요. 그래서 Alt, W, F 누르시면은 틀 고정이 해제되고요.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Alt, W, F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틀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각 공식의 동작 원리를 한번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로우 함수인데요. 로우 함수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 셀에 행 번호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로우 함수 안에다가 범위를 넣어주시면은요, 선택한 범위에 행 번호를 배열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65 버전을 사용 중이시라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수식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65 이전 버전 사용자라고 하시면은 이 배열이 동적으로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넓게 선택하신 다음에 공식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로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점 주의해 주세요. 저는 365를 쓰고 있지만 365 이전 버전 사용자 기준으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한번 넓게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등호음령 하시고요. 로우 함수 적어 줄게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전체 범위 있죠. 전체 범위를 입력을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입력하시면은 이 전체 범위는 현재 2행부터 12행까지예요. 2행부터 12행까지 행번호가 배열로 반환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보기 위해서 로우 함수로 보여지는 이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서 숨기기로 이제 숨겨줄게요. 자, 그 다음 단계로는 1부터 증가하는 순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로우 함수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선택한 범위에 그 행번호 자체를 반환하는데 우리가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행번호를 받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범위에서 그 순번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번을 받아오기 위해서 매치 함수와 로우 함수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매치 함수 적어 줄게요. 첫 번째 인수로 찾을 값은 로우 함수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괄호 닫아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쉼표 입력하시고요. 찾을 범위도 똑같이 로우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에서 값을 넣어 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배열 수식 입력해 주시면은 1부터 증가하는 순번이 반환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이 범위를 2번 넣었더니 왜 연속하는 순번이 반환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매치 함수 안에 현재 로우 함수로 동일한 값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볼게요. 매치 함수 실행하신 다음에 이 로우 함수를 쭉 드래그 해볼까요? 첫 번째 로우 함수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키보드 F9키 눌러볼게요. 누르시면은 현재 로우 함수로 어떤 값이 반환되는지 그 수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두 번째 로우 함수도 선택하신 다음에 F9키 눌러서 이렇게 값을 불러올게요.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 매치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은 매치 함수의 첫 번째 값은 이건 찾을 값이에요. 두 번째 있는 이 값은 범위가 되겠죠. 매치 함수는
이 찾을 값을 하나씩 검색을 할 거예요. 현재 이 범위에서 첫 번째 값인 2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어요. 그래서 1이 반환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인 3은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1부터 연속되는 순번이 반환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이제 클릭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이 후보자가 일치할 경우에를 볼 거예요. 이 범위를 쭉 드래그 해줄게요.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 전체 범위에서 찾을 값인 후보자와 일치하는 경우를 볼 겁니다.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배열 수식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검색하는 후보자는 최유리예요. 그래서 최유리는 현재 여기가 되겠네요. 모두 false고 이 중간에 true가 하나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true로 반응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if 함수로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이 후보자와 일치할 때에는 여기에 true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것과 일치할 때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순번을 받아왔어요. 그 순번은 여기서부터 값이 1, 2, 3, 4로 증가하는 순번이었어요. 이 행번호를 받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 후보자와 일치할 때를 볼 거예요. 이게 일치할 때에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오는 1부터 증가하는 순번을 받아와라 라고 넣어줄 거죠. 그래서 매치 함수로 로우 함수로 이제 이 전체 범위를 두 번 넣어줘서 순번을 불러오도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의 경우에는 색깔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괄호로 닫힐 때까지 마무리해서 수식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키 입력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를요 369 이전 번의 사용자분들은요 이 범위를 넓게 선택해주세요.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수식을 입력을 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키로 입력하셔야지만 동작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검색하는 최율이라는 후보는 이 전체 범위에서 세 번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번으로 3이 반환되었죠. 그렇죠? 값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이 후보자를요 박하엘로 바꿔볼게요. 박하엘로 바꾸면은 여기가 바뀌면서 네 번째로 순번이 반환되었네요. 그렇죠? 뭐 동일하게 이 값을 뭐 이진혁으로 바꿔볼까요? 이진혁 바꾸시면은 이 진혁의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10번째 위치한다라고 순번이 반환되었네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다시 보자고요. 우리가 인덱스 매치 함수 쓴 이유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이 출력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불러올 건데 그 몇 번째 있는 값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매치 함수 사용을 한 말이에요. 근데 매치 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매치 함수에 들어가는 범위가 세로로 긴 범위이거나 또는 가로로 긴 범위에서만 올바르게 동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넓게 입력된 범위에서는 매치 함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if 함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검색한 이 후보자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순번을 받아왔네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이 공식을 그대로 복사할까요? 이 공식을 쭉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으로 반환되는 값은 현재 이 범위가 될 거니까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은 10이 되겠네요. 이 값을 불러오면은 숫자 하나만 딱 반환되겠죠. 그래서 if 함수를 min 함수로 묶어서 입력해 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입력하시면은 현재 이진혁이라는 후보자는 이 범위에서 10번째 위치하고 있다라고 반환한 거죠. 한번 후보자를 바꿔볼까요? 후보자를 김혜라고 바꿔볼게요. 바꾸시면은 김혜랑은 11번째 또는 정영은 2번째, 최세아는 4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매치 함수로 받아와야 했던 그 순번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방금 전에 뭔가 막 if 함수를 쓰고 뭔가 min 함수를 쓰고 복잡하게 뭔가 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출력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 순번을 받아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순번을 받아왔으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복사하자고요. 오른쪽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인덱스 함수로 불러올 거예요. 어디서 불러올 거냐? 이 지역 범위에서 불러올 거죠. 지역 범위에서 불러올 거고 몇 번째 있는 값을 불러올 거냐? 그 순번은 방금 전에 입력했던 이 민함수로 넣어주시면은 이 출력 범위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받아왔던 순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역이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바꿔볼까요? 후보자를 김도당 입력하시면은 이 범위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래 인덱스 매치 함수는 우리가 반드시 멋지당이면 멋지당, 맛있당이면 맛있당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 범위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역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예요.